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무크랜드에서 30회 대비 부동산 세법 2차 과목이죠. 부동산 세법 강의하는 김성래입니다. 반갑습니다. 85년도 1회 시험이 시작된 이후 지금 어느덧 2019년 30회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29회 시험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회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부동산 세법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6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2차 과목의 평균치를 도달하는데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법의 16문제가 출제되는 부동산 세법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시험을 합격할 수 하는데 전략 과목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이것은 앞에서 제가 별도로 한 3시간 정도 분량으로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세법을 공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다만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부동산 세법은 여러분이 최소한의 가능한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계획을 짜라 이거죠. 길게 짜지 마시고 최소한의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기본 단위의 시간이, 충분한 시간은 안 되겠지만 조그만 시간이라도 좀 할당을 해서 그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세법 16문항 중에서 10문제에서 13개까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고시에 만점에 도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내용은 남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너도 나도 다 일정 평균 금액을, 평균 점수를 넘으면 60점을 넘으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하라. 그래서 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10개 정도만 내가 맞추겠다 이렇게 해서 세법의 10문제 정도만 맞춰준다면 2차 평균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 세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럼 첫 시간에 조세 총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어갑니다. 그럼 조세 총론이 뭐냐?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수업할 때 원래는 우리가 수업하는 사람, 수험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세목, 취득세면 취득세, 등록, 면허세면 등록, 면허세 이런 부분을 먼저 학습을 하고 진도를 끝내고 뒤에 가서 조세 총론을 해야만이 효과적으로 이해가 빠를 텐데 편제상 용어 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조세 총론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 총론은 개념 잡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몇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반복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 조세 총론은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1장과 2장으로 구분해서 1장은 조세의 정의, 세금이 뭔지, 그리고 조세의 분류, 세금에 대한 분류, 그리고 과세 요건,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과세 요건이 뭔지, 그리고 그거 공부하고 나서 부과 징수 절차,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를 어떤 방법으로 이행을 할 것이냐, 그리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갈 것이냐, 부가징수죠.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조세의 개념 용어하고 분류, 그리고 나서 과세 요건, 그리고 부가징수 절차, 이 부분을 1장에서 오늘 수업이 3시간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나고 나면 앞에 나와 있는, 앞쪽에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주요 지문 체크가 있죠. OX. 이것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반복해서 한번 연필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수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기출문제가 단원마다 예제 문제 형식으로 중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과정에서는 정리하지 마시고 두 번째 기본 과정 들어갔을 때 두 번째 과정에서, 즉 1, 2월 첫 번째 이 과정 말고 두 번째 과정에서 공부하실 때 문제를 다루고, 지금은 기본서 중심으로 이해하는 데만 중점으로 두고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참고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언급하고 갑니다면, 지금 오늘이 11월 22일이래요. 21일. 그래서 지금 국회에 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도 통과가 되고, 그거와 부수 법안으로 개정세법이 12월에 가서 개정이 되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걸 또다시 정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재에, 여러분이 지금 받아보시는 이 교재에는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거 정부의 개정안을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예년에 보면은 정부의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다수. 그래서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교재에 수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 법률이 수정돼서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 부분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랬는데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는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개정되는 법률은 그해 시험에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죠. 여러분, 교재 이제 첫 단원에 보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조세의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조세의 정의. 도대체 세금이 뭐냐? 자, 조세 그랬어요. 조세. 세금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죠. 정의가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즉 세법에 과세 요건을 기재해 놓고 그 과세 요건을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에게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 부과하고 징수 걷어가는 걸 우리는 세금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은 가정을 꾸려가려면 생활비가 필요하듯이 국가를 경영하는데도 돈이 있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하려면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돈은 국민들한테 걷어다가 거기에 사용하겠다. 이게 세금입니다. 그러면 세금은 우리가 용어를, 여러분이 평상시에 용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듣고는 있지만 우리는 시험을 대비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물어보는 용어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조세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세금은 첫 번째 과세의 뭐가 있다?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세의 주체 그랬죠? 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법률에 따라 내라 할 수 있는 권한, 이 과세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즉 누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세금은 이렇게 과세의 주체, 과세권이 정해져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과세의 주체하면 누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느냐, 공법상의 단체인 국가,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세금을 내라고 하고 징수 걷어갈 수 있다. 그래서
과세의 주체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국가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국세 이렇게 용어를 얘기합니다.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 걷어가는 세금을 우리는 국세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 하고 걷어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 뭐라고 하느냐? 지방세. 그래서 세금은 국세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세 이렇게. 그럼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에는 뭐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은 뭐가 있는지 그것은 뒤에 조세의 분류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여기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과세권자가 둘로 정해져 있다. 그 얘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서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건 세금이 아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 이와 같은 공공요금은 그건 세금이 아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어요. 교통법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반한 사람한테 벌금 과태료를 걷어가는 것은 그건 국가가 운영하는데 경영하는데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건 세금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결론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이나 벌금, 과태료 이와 같은 공공요금, 벌금,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다. 오로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으로 내라고 하고 징수하는 걸 우리는 과세의 주체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은 주체가 딱 정해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세의 뭐예요? 특징, 목적이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과세의 주체로 되어 있는데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왜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느냐? 그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뭐냐? 재원을 뭐하기 위해서? 조달하기 위해서 이 얘기입니다. 국가는 국가를 경영하는데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는데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재원을 조달한다 또는 재정 수입이죠.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1차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세금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데 경비로 사용하겠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 또는 1차적인 목적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나 부수적인 목적도 있죠. 꼭 이런 목적 외에도 법을 국회에서 만들 때 각 개별 세법에 따라서 목적이 부수적으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1년 동안에 돈을 벌었으면 개인한테 걷어가는 세금이 소득세인데 그럼 소득세를 걷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소득세법입니다. 그럼 소득세는 목적이 바로 뭐냐? 자, 국가가 걷어다가 경비에 사용하는 거 그건 맞지만 그거 말고도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소득세를 걷어서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을 해서 다시 분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부수적인 목적도 있죠. 또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거든요. 다른 세금보다 부담이 커. 왜? 불로소득이니까. 그래서 노력의 대가 없이 부가 그대로 세습되는 걸 되도록이면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정책상의 목적으로 세금을 많이 부과하죠. 부이전을 억제한다. 이런 부수적인 목적도 있다. 또는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개별 소비세,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하기 위해서 종합 부동산세 이렇게 세금마다 부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뒤로 미루고 항상 우리는 조세하면 기본적으로 세금의 목적은 바로 뭐다?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걷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의 목적 보셨고 세 번째는 과세의 근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를 하느냐?
조세 법률주의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법률주의.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세금은요.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고 법률에 의해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징수, 걷어갈 수 있다. 여러분, 세금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국민은 개개인은 힘이 없고 권력이 막강한 누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힘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시로 세금을 걷어간다면, 즉 조세권이 남발하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권 남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세금에 대해서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세금에 대한 법, 세금을 내라 하고 징수, 걷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세법인데 이 세법에 과세 요건이라는 것을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세법에 과세 요건을 명시해 놓고 이 요건을 다 했을 때만 갖췄을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세금을 내라 하고 걷어가는 거지, 임의대로 마음대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우리 과세 요건 그랬거든요. 자, 모든 세금은,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세법,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에서는 우리 과세 요건에 대해서 시험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건 과세 요건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죠. 그럼 과세 요건이 뭐냐? 첫 번째, 법률에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목적물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도 하느냐?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과세 대상,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목적물을 법률에 명시해 놨고, 두 번째는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세금 낼 사람이 누구냐, 즉 세금 내야 될, 법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서 세금 내야 될 사람을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죠. 각 세법에는 납세 의무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을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과세 표준이죠. 모든 세금을 계산할 때는 이 과세 표준이 중요하죠. 어떤 금액으로 계산을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국가가 정해놓은 공시가격 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이런 걸 법률에 명시해 놨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몇 퍼센트로 할 거냐, 각 세금마다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에다가 곱해야 될 비율이 있죠. 퍼센트,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세율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과세 요건이라고 하죠. 이 요건을 다 모였을 때만, 충족했을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 하고 징수, 걷어가는 거지, 임의대로 세금 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충족했을 때 내라고 하고 이것을 충족했을 때만 걷어간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부가징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뒤에 가서 우리 세법은, 부동산 세법은 시험에서 요거 중심으로 물어봐요. 예를 들어 취득세면은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뭐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취득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 것이냐,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냐, 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본다. 그죠? 자, 그럼 네 번째 가서 무보상성이다. 세금은요, 무보상성. 다시 말하면
개별적 반대급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걷어간다, 뺏어간다 이 얘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외에도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가의 국민이든 국민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하고 국가는 안 내면 강제로 뺏어가는 게 세금이다 이 얘기죠. 그런데 세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별적 개개인한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다 국민은 혜택을 받아요. 여러분이 내는 세금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가서 나라를 지켜주니까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사회 기반 시설 등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이 교통수단으로 어디를 갈 때는 고속도로 같은 거 만들어 놓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죠. 또는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 낸 거 가지고 복지 혜택을 받고 있죠. 이렇게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복지, 사회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죠. 세금 낸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은 개별적 보상이 없다는 얘기는 국가가 개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갑이 소득이 있으면 당신 세금 소득세 내는 대신에 국가가 뭐를 당신한테 해주겠다. 당신이 세금 내면 뭐, 당신이 세금 내면 뭐 해주겠다. 이렇게 개별적 약속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걷어간다. 이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개별적 반대급부 없다. 개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세금에 대해서 특징, 세금의 마지막으로 모든 세금은 원칙이 뭐다? 금전 납부예요. 금전으로 납부를 하라 이 얘기죠. 화폐 단위 돈으로 세금 내라 이겁니다. 모든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를 이행할 때 뭘로 내라? 돈, 화폐, 돈으로 세금 내라.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납세자 편익을 고려해서 예외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건으로 낼 수 있는 물납이라는 제도가 있죠. 금전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물납을 인정하고 또는 금전으로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니까 일정 기간을 좀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 다시 말하면 분할 납부죠. 분할 납부. 그래서 모든 세금은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자 편의 제도로 하나인 물납이 있다. 물납은 가지고 있던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물납은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예요.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중에서 상속세, 요 두 가지 세금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는 물납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분할 납부는 일정 기간 나눠내라 그래서 역시 재산세도 물납이 되고 종합 부동산세가 뭔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종합 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이와 같은 소득세, 물론 법인세도 있죠. 이런 세금 등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는 일정 기간 나눠내라. 법률에 따라 강론에 들어가서 이런 세금을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여기에서는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요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을 대비해서 과세 요건이 뭐냐, 요 네 가지 과세요건 순서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오지선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 요거 말고 다른 거 하나 싹 끼워 놓고 과세 요건이 아닌 것, 틀린 것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특징에 대해서는 요거 하고 또 하나 특별히 요거, 모든 세금은 금전 나쁘지만 일부 재산세나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매년 세금 낼 때 돈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또는 상속 받았을 때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 내야 될 금전이 없다. 그럴 때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대신 세금 낼 수 있다. 물납을 상속세하고 재산세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특징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 6쪽에 보시면 조세의 분류 그랬죠. 지금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 중에 어떤 세금을 공부할 거냐, 그거 중심으로 몇 가지만 구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세의 분류, 조세의 분류. 세금은 여러 각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미 언급이 됐지만 여러분 교재 6쪽에 보시면 과세의 뭐라고 그랬어요? 주체에 따른 분류 그랬죠. 과세의 주체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과세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그죠? 과세권자가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둘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세가 있죠. 국세는 글자 그대로 뭐예요? 국가가 법률에 따라서 부과하고 내라고 하고 법률에 따라서 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개인 단체 등한테 걷어가는 거, 국가가 뭐한다? 부과하고 징수한다. 과세권자가 국가로 되어 있는 세금을 우리는 국세라고 한다.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세목은 관세를 뺀 나머지 13가지 세목으로 되어 있죠. 13개의 종류가 있다. 세금은, 자, 여러분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 세금은요, 우리는 전체가 관세를 빼고 원래는 25개인데 하나는 국경을 통과할 때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가 외국과 우리나라 상호 간의 법률에 따라서 징수하는 관세가 있는데 그건 내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과의 거래니까 그거 빼고 이렇게 24가지 세금이 있는데 그중에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 13가지가 있죠.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한다. 이런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양가로 1번의 도표에 보시면 거기에, 자,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거에 대해서 뭐 내야 되느냐? 소득세를 냅니다.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내고,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1년 동안 회사 이름으로 벌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냅니다. 그리고 개인이 상속을 받았다 그럼 상속세 내야 되고, 또 개인이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를 냅니다. 자, 여러분 상속과 증여는 앞에서 개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보세요. 상속세는 재산의 소유자가 무한 후에 사망한 후에 사후에 그 사람 재산을 무상으로 대가를 주지 않고 받는 게 상속이죠. 그래서 상속세. 또 증여는 생전에 재산의 소유자가 생전에 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다. 갑이 사망을 해서 그 사람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 내야 되고, 갑이 사망하기 전에 생전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 재산을 공짜로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과다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종합 부동산세가 있고, 그 외에
재화를 공급, 부동산 같은 경우 사고 팔 때 건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증권, 거래세, 술에 붙는 세금,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와 같은 세금 13가지 세금이 있다. 그러면 이 13가지를 우리는 다 암기하거나 그러면 큰일 나요. 개념 정도만 보시고 우리가 공부할 건 여기서 2가지다.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소득세 있죠. 소득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는 5문제에서 6문제 출제되죠. 그래서 다른 건 기억하지 않더라도 이 소득세,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간다. 국세다.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할 거니까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국세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이런 세금을 담당하는 업무 관청이 어디냐? 국세청이죠. 국세청 산하 세무소, 세무소 갈 일이 있다. 그게 바로 국세입니다. 자, 그래서 국세는 13가지 세금이 있는데 생략을 하고 그중에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이거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세금을 우리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는요, 둘로 나눠요. 자,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그랬거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둘로 또 나누죠.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역자치단체 하면 특별시, 그리고 전국에 있는 광역시, 그리고 일반 지역의 도지역이죠.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 있고, 그래서 이런 세금을 우리는 도세 이렇게 부릅니다.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간다. 그래서 이때 과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 그래서 그런 세금을 우리는 도세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 그러면 일반 시지역과 그리고 군지역이죠. 도지역 안에서도 시군,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라고 하죠. 요 구는 자치구예요. 다시 말하면 자치구 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에 25개 구가 있죠. 또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이와 같은 전국의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시장, 군수,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이런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군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볼까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은 11가지 세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가지 세금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어가는 도세, 여기서 도세하면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도지역에서 걷어가는 거 도세, 그리고 시, 군, 그리고 구, 그래서 시군세 하면 구세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특광도에서 걷어가는 지방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밑에 나와 있듯이 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되는 취득세가 있고요. 또 남의 부동산에다가 내 권리 등을 취득했을 때 등기하는 거, 등기할 때 되는 등록 면허세가 있고요. 등록 면허세. 자, 그 외에 등록 면허세 외에도 거기 보시면 지방소득세, 레저세 쭉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금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는 특광도 도세로 되어 있다. 또 하나, 그럼 시군세 또는 시군구세, 이것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뭐가 있어요? 재산세가 있고, 시군세 하면 옆에 교재에 나와 있듯이 밑에 그림에 담배 소비세 또는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민세 또는 자동차세, 이런 것 등이 시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알아야 되겠죠? 재산세. 자, 취득세 대표적으로 특광도에서 걷어가는 도세,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걷어가는 재산세. 자, 여러분,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취득세 낼 때는 특별시니까 서울특별시로 세금이 들어간다. 그리고 취득해놓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으면 취득세는 특별시로 가고 재산세는 어디로 가느냐? 강남구청으로 들어간다. 이게 구세니까. 다시 한번, 저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으면 취득세는 부산광역시로 들어가고, 그리고 재산세 매년 내는 것은 해운대구로 들어간다. 구세니까.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혼동되는 게 있어요. 등록면허세입니다. 요 등록면허세만큼은 도세입니다.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뭘로 가느냐? 자치구세로 되어 있다. 요게 헷갈리는 부분이요. 등록면허세 있죠? 등록면허세.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자,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또는 가등기, 감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이런 등기를 할 때 내는 게 등록면허세고, 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무실 개업을 하게 되면 면허세 내야죠. 인가증, 허가증, 자격증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면허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권 등기할 때 대출 받았을 때 근저당 이와 같은 등록에 대한 거와 면허 부분을 합쳐서 등록 면허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허 부분하고 등록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면허 부분은 부동산하고 관련 없으니까 면허 부분은 생략을 하고 우리는 뭐에 대한 것만? 등록에 대한 건데, 등록면허세는 도세에도 해당되고 등록면허세는 어디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자치구로도 간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보실래요? 자, 여러분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면 등록면허세는 어디로 가느냐?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특별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로 가요. 그래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등록면허세를 내면 어디로 간다? 강남구청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경기도 부동산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일반 도지역에서는 도세다. 경기도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등록면허세는 경기도로 들어가죠. 도세. 강원도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그럼 세금은 어디로 간다? 강원도로 갑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도세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뭘로 간다? 자치구로 간다. 이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뭘로 간다? 자치구. 그래서 요게 어려운 부분이고, 나머지 취득세는 도세,
재산세는 시군구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의 주체에 따라서 구분해 놨는데 11가지 세금 13가지를 다 외울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데 꼭 알고 가야 될 거, 국세 중에 양도소득세 국세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국세. 그래서 소득세는 5문제에서 6문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1문제, 그래서 국세가 7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통상적으로 여기 취득세 있죠? 취득세는 매년 3문제가 출제되고 등록면허세가 1문제 출제됩니다. 물론 29회 시험에서는 특별히 등록면허세가 2문제가 출제됐죠. 그 이유는 소득세법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임대소득에서 개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뉴스에 나오고 매일 접하다 보니까 혼선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임대소득에서 1문제가 출제돼야 되는데 그게 빠지고 대신 등록 면허세로 갔다. 그리고 재산세는 통상적으로 3문제 이렇게 해서 지방세도 분배가 7문제예요. 그래서 국세에서 7문제, 지방세에서 7문제 합치면 14문제죠. 그러면 나머지 2문제는 뭐냐?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조세, 총론 부분에 대해서 2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16문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과세의 주체에 따라서 과세권자가 국가로 되어 있으면 국세다. 국세는 세무서 갈 일이 있다. 이게 국세죠.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의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와 같은 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공부할 거 요 2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건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 걷어가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지방세는 11가지 세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가지를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해서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남의 부동산의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등기할 때 내는 등록 면허세 부분이 있고, 재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재산세가 지방세인데 특별히 취득세는 도세다. 특광도.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일반 지역에서는 도세지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로 간다. 등록면허세는 도세다. 그럼 맞아요. 그러나 특광도 그러면 틀리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 그리고 재산세는 시군구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 3가지하고 2가지, 5가지 세금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국세, 지방세로 구분했고, 다만 밑에 보충학습에 특별자치세와 또 하나 특별자치도세가 별도로 있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 여기 특별자치세 그럼 뭡니까? 자치시세 그러면 세종시를 얘기하죠. 일명적으로.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세. 그래서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는 요걸 도세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 그러나 보충학습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험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기억할 건 요 5가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요 5가지. 자, 이렇게 해서 과세의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받고, 이번에는 다음 장 7쪽에 보시면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보죠. 이번에는 2번째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이 얘기는 뭐냐? 어디에 세금을 걷어다가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쓰임새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둘로 구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여기 잠깐 보실래요? 조세, 우리나라 세금은, 조세는 자 관세가 있고, 관세, 또 하나는 우리나라 안에 관련된 내국세가 24가지가 있다. 관세는 보실 필요 없고, 내국세에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가
13가지 세목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 11가지가 있다. 이렇게 전체 세금 24가지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했고, 요번에는 요 24가지 세금을 용도에 따라서 둘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보통세라고 하고, 또 하나는 목적세,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데, 저는 이거 할 때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요. 그래서 요것은 기억해야 된다.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자,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요번에 24가지 세금을 보통세와 요번에는 목적세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이거 말고 별도로 세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24개를 이렇게 주체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로 나눴고, 또 이번에는 이 24가지를 다 합쳐서 놓고 이번에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도 있다. 해쳐모여 그러니까 다시 또 구분하죠. 그럼 이때 보통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되 어디에 재정에 일반 재원의 재정에 뭐한다? 충당하겠다. 다시 말하면 일반 경비로 뭐하겠다? 사용하겠다. 그렇게 걷어가는 게 보통세.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서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복지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두루두루 사용하겠다. 이게 보통세. 그래서 국가의 예산안은 보통세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보통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죠. 그래서 일반 경비로 사용하는 게 보통세인데 24가지 중에서요 19개가 보통세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는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요거 중요한 건 목적세.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에만 특정 목적 사업을 정해놓고 이 특정한 목적 사업에만 뭐하겠다? 충당 메꾸겠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전용할 수 없죠. 그리고 이런 목적세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목적세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럴 때는 폐지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세는 전체가 5개요. 왜? 여러분 목적세가 5개면 보통세가 19개겠죠. 왜? 2개 합친 게 전체 몇 개? 24가지 세목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목적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목적세도요 국세,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는데, 국가는 100년 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교육세, 이건 예산안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따로 예비비로 모아뒀다가 교육정책에만 국가가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낙후된 농촌이나 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농촌, 어촌은 국가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고속도로 시설을 확충하거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거나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해서 국세는 3가지인데, 자 여기서 잠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 보시면, 지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이 11월 21일 날이에요. 그러면 세법이 아직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법을 만들거나 뜯어고치는 게 일이죠. 그런데 날림이 많어. 왜? 가만히 있으면은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국회의원이 할 일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를 해요? 쓰잘데없는 법을 자꾸 뜯어고친다고 막 법안을 입안해서 제출합니다. 국회 사무처에. 그러면
국회의원이 원래는 보좌관들, 입법 보좌관들을 통해서 법을 만들거나 뜯어 고친 다음에 심의해서 국회의원 이름으로 제출을 하면 최소한의 국회의원은 자기가 제출하는 법안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몰라, 제목도. 왜? 그냥 보좌관들이 해서 올리니까 자기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올렸는지도 몰라요. 이 정도로 성의 없이 날림으로 하는 게 많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개정해서 올리는 건 거의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통과될 수 있는 건 정부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다수 법률이 통과가 되죠. 그래서 정부 안에 이게 있어요. 농어촌 특별서는 원래 일몰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럼 올해죠. 2018년 12월 말일이 되면 일몰이야. 일몰이니까 요거 지나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을 없앨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개별 소비세를 만들어 놨거든요. 원래 개별 소비세가 이걸 대신하는 법률인데 개별 소비세가 있는데 이것을 개별 소비세에 흡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연장하죠. 결론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뭐라고? 폐지. 그래서 요거는 결론은 뭐냐? 2021년까지는 존재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여러분 2019년에 여러분은 30회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32회까지는 이게 있어. 그래서 개정안에 계속 존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세 하면 몇 가지? 세 가지. 그런데 지금 법률 현재는 12월 말까지만 이게 있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폐지된다 그랬기 때문에 일부 교재에서는 폐지될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빼놨어요. 그런데 정부 안에서 연장하겠다 그랬으니까 우리 시험 보는 수험생들은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혹시나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때 이 정부안 중에 이것을 그대로 국회에서 뭐 하겠다 폐지했다면 나중에 제가 수업을 할 때 그 부분에 이게 개정이 안 됐으면 이거 치워라 이렇게 얘기할 건데 지금 현재는 입법 개정안에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세 가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 중에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여러분 지방세냐 국세냐 할 때 앞에 뭐가 붙어? 지방자가 붙는 건 지방세예요.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세도 있고 지방소득세도 있고 지방소비세도 있어요. 소비세 뭔지는 모르지만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전부 다 뭐가 붙었어? 지방자가 붙었으면 이건 당연히 국세가 될 수는 없다. 지방세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 자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그리고 지역 있죠.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시험에서 목적까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은 지역마다 자원이 있죠. 지역마다 관광자원도 있고 눈에 보이는 거 물에 대한 건 수자원도 있을 것이고 지하에 묻혀있는 광물질은 지하자원이라고 하죠. 바다 밑에 석유 같은 거 가스가 천연가스가 배장됐으면 해저자원 이런 자원을 보존하고 또는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두 가지의 시설,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하겠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출동해서 화재 진압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소방전 설치해놨죠. 이런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시설을 관리하는 데 또는 지역마다 자원을 보존하거나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목적세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지선다로 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를 싹 빼놓고 목적세가 아닌 것 또는 틀린 것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과세 요건, 법률에 요 4가지 정해져 있죠. 이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세금은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재산세나 상속세는 물건으로 대신 내는 물납이라는 제도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요거. 그리고 이것은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세법에서 5가지인데 그중에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소득세나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요거,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 또 종합부동산세 요것은 국세인데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할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하는 세금 중에서 취득세는 특광도 지역으로 들어가는 도세다. 그리고 재산세는 시군구로 들어가니까 시군세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일반 지역에서는 도세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로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 우리 세금을 걷어가는 목적이 특정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에만 사용하겠다라고 걷어가는 게 목적세고, 목적세를 뺀 나머지가 보통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세 5가지, 국가가 걷어가는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교육 목적세 중에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특별히 요거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현행 법률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존치하고 2019년서부터는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정부에서 3년 연장을 하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목적세를 기억해야 된다. 요거는 만약에 개정이 될 때 수정해서 이것이 폐지가 됐다면 요거 지우면 되는데 연장시키니까 존치한다. 그래서 요거 5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조세의 분류 중에 일부만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